자, 두 분 명예 회복하셔야죠. 세 경기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경기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 주는 경기들을 보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너무 어려운 아닙니다. 경기들만 줘요. 자, 첫 번째 경기 얼마나 쉬워요? 되게 맨유와 어려워요. 첼시. 어때요? 맨유 쉽죠? 첼시요? 첼시 승. 첼시 승. 네, 그러니까 첼시는 두 가지 어떤 기본적인 첼시 우세를 점치는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최근 12경기에서요. 맨유를 상대로 12전 7승 5무인가 그렇죠, 첼시가. 그러니까 맨유가 이긴 거는 저 한 2012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야지 한 번 이겼고, 최근에 첼시가 맨유를 상대로는 아주 좋다는 거. 그리고 무리뉴 더비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을 가지고 임할 수밖에 없는 한 판인데, 그것이 저는 오히려 첼시에게 더 유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의 전적이라든가 올 시즌에 여태까지 또 FA컵에서 이긴 것까지 해서 첼시가 또 올 시즌에도 2연승인데, 그 상황이 무리뉴로 하여금 뭔가 조금 더 무리수를 던지게끔 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첼시는 응징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역시 맨유는 뭐니 해도 안더레트 원정이 분명히 녹록지 않을 것이고, 맨유는 여기에 상당히 많은 힘을 쏟고서 이제 첼시를 만나게 되는 반면에, 첼시는 8일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8일 날 경기하고 이게 16일 경기 아닙니까? 그래서 첼시의 요즘 특히 아자르 선수의 폼이라든가 첼시가 전체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봤을 때 안더레우트전에서 많은 것을 쏟고 올,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무리뉴 감독이 안더레우트전에서 많은 것을 쏟았더라도 이 경기는 그래도 내가 한번 이겨야지라고 하는 그 어떤 부담감, 그것을 오히려 첼시가 잘 활용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장 의원님은요? 저의 날카로운 턱선을 잘 보십시오. 네. 무승부. 저는 무승부 봅니다. 첼시의 최근 경기 내용이 주축 선수들 폼이 좋지가 않다. 네. 캉테, 코스타 선수들이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고, 아자르가 혼자 거의 풀어줘야 되는 경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최근 맨유의 수비의 형태, 지금 형태 정도만 고려를 하면요, 다득점뿐만 아니고 득점이 이렇게 쉬운 경기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요, 네.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기가 있는 게 첼시는 첼시 비교도 팬으로서? 아무 문제 없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순례대로 맨유 승리 예측해 좋아요. 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네. 사실 이 향후 두 경기가 첼시한테는 그 1위 굳히기에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시기잖아요. 두 팀에게 다 중요하죠. 4위 그렇습니다. 싸움 맨유 이번 경기 진짜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어리그는 예능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첼시가 앞서가도록 놔두지 않을 예. 겁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네. 4점 차로 좁혀질 수 있죠. 그렇습니다. 토트넘이 본머스 이기고. 맞히면은 이 예능감 예측이 최고의 예측이 아니에요. 될 수도 근데 있겠는데. 충분히 가능해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승리를 더는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드리겠습니다. 발렌시아와 세비야의 경기는 또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이번에 장 의원님부터 한번 가시죠. 세비야가 요즘에 좀 좋지 않죠. 레스터 시티전 지고 나서부터도 뭐 중간중간 이제 계속 나스리 부상이 있었고, 라미도 부상이 있었고, 뭐 비톨로 징계도 있었고, 최근에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경기 이긴 했습니다만, 일단 발렌시아가 어느 정도 부상자들이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밸런스를 최근에 구축을 해놓고 있다. 발렌시아가 최근 홈에서 4연승입니다. 세비야전. 전체적으로 최근의 흐름은 세비야에게 그래도 강한 면모를 계속 홈에서 보여왔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는 발렌시아의 한 점 차 신승이 저는 예상이 된다. 네. 네, 한 생각이 의원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그럴듯해요. 예, 네. 발렌시아가 최근 발렌시아 올 시즌에 가장 좋은 지금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3골씩 넣으면서 지금 3연승 중이고, 뭐 솔레르라든가 라토라든가 발렌시아가 또 키워낸 그 선수들이 아주 팬들의 기대에 잘 응하고 있고, 여기에 뭐 자자라든가 오레아나 같이 겨울 이적 시장에 데려온 선수들도 확실히 뭐 아주 꾸준하진 않지만 그래도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티미나 선수도 또 산티미나, 최근에 몸 무니르 상태가 올라왔고, 다 조금씩 좋아지고. 그리고 엔조 페레스라든가 다니 파레오 같은 또 베테랑들도 최근에는 제 몫을 어느 정도 하해주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렌시아가 지금 좋은 시기인 건 맞는데, 세비야는 사실은 최근에 한 챔피언스 리그 레스터전 포함해서 한 6경기 계속 못 이겼었죠. 못 이기다가 데포르티보전에서 이제 4골 넣으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비야가 한동안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그 레스터전을 실족을 하면서
동기부여도. 네, 뭔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중요한 경기들이 계속 이어지면 그 긴장감을 타이트하게 계속 유지하고 갈 수가 있는데 몸은 힘들지만 그런데 그래도 지금 허탈한 상황이 5위하고 되면 한 6점인가 7점 차이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아직은 안심할 수 아직은 없죠. 안심할 네. 수는 없지만 저는 데포르티보전의 그 4골 넣으면서 승리가 터닝 포인트는 어느 정도 마련을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 무승부. 발렌시아의 기세 그리고 세비야도 터닝 포인트는 했다는 거. 그 데포르티보전 하는 거 보니까 그 제가 경기를 봤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좀 살아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무승부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왜 저를 흘려보세요? 아니에요. 감 보고 있어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저만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모를 때는 무조건 장지현 위원님의 반대로 가는 게 승률이 괜찮더라고요. 필이 올 갈까요? 때는 네. 반대를 찍어주잖아요. 그거 가라고. 세비야 갈까요? 네. 세비야 갈까요? 어, 세비야 세비야 승리? 알겠습니다. 세비야 승리 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재밌어지네 이거. 아니에요. 자, 과연 마지막 경기에서도 저희 셋의 예측이 다 갈릴지 마지막 경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경기입니다. 제주와 강원의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제주 강원은 일단 제주는 챔스 피로가 약간 있겠지만 다음 주 중에는 챔피언스리그가 이제 일단 없어요. 그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선수들 중심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네. 강원도 지금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공수에서의 어떤 약속된 플레이나 전술 운영적인 움직임은 상당히 성실하고 좋은데 공격에서 마무리를 짓는 패턴 자체가 물론 정조욱 선수 부상으로 빠진 것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근호 선수를 톱으로 놓고 김경중 선수나 다른 선수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득점을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운영 자체가 약하다. 제주의 3백을 뚫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고 약속된 플레이들이 잘 나와야 되는데 제가 제 생각엔 넣어야 한 골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는 제주가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것이다. 조금 더 확률이 있다면 제주의 한 점 차 승리를 더 보고 있습니다. 제주의 승리. 제주 승인 거죠? 예. 제주가 지금 최근에 사실 경기력이 수비에 있어서의 제주는 항상 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집중력 미스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이제 저희가 또 다음 부에서도 다루겠습니다만 사실 선수들이 조금은 좀 급한 마음 그리고 약간 노련미 부족 이런 것들이 또 좀 드러나면서 결정력도 좀 살아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 제주가 요즘 경기가 잘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권순영 선수가 없었어요. 최근에 권순영 선수가 발목 부상이 있어가지고 최근 몇 경기를 빠졌는데 그 권순영 선수가 제주에서는 뭐니 해도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창민, 이찬동과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정말 팀의 빌드업을 풀어주는 선수가 권순영 선수인데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권순영 선수가 주말 경기에는 약간은 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선발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출전할 준비는 어느 정도는 될 거예요. 권순영 선수가. 그런데 정훈 선수는 그래도 못 나요. 정훈 선수는 이제 한 3, 4주가 더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찌됐건 권순영 선수가 한 후반전에라도 조금 가세가 되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맨디, 마르셀로, 마그노를 보유하고 있는 제주가 한 골차 정도는 이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내용이 또 지지부진하고 안 좋을 때 제주가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카드들이 조금 더 다양하고 그 카드가 효험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제주 승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제주가 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무승부를 예측하기도 약간 강원이 아직은 약한 따라오세요,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봐요. 아, 그렇죠. 자, 승부 예측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메뉴와 첼시의 경기 한준희 해설위원님 첼시의 승리, 장지현 해설위원님 무승부, 그리고 저는 맨유의 승리 예측했습니다. 발렌시아와 세비야의 경기도 셋의 예측이 다 갈렸는데요. 한준희 해설위원님은 무승부, 장지현 해설위원님 발렌시아 승, 그리고 저는 세비야 승리 봤습니다. 세 번째 경기인 제주와 강원의 경기는 만장일치로 제주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1부에서 정말 알차게 꽉꽉 채워서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